벽을 쌓아서 기둥 역할을 대신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내력벽이라고 그런다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고 말하는데 주요 구조부의 종류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주요 구조부를 여러분도 암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건축물 구성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암기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내기하면 바보지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그 다음에 이제 주계단 하나 따로 쓰면 될 것이고 또는 뭐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기억하더라고요. 바지, 보내, 주기 그러더라고요. 바지, 보내, 주기 오히려 더 6개를 다 포함하고 있네. 바닥, 그 다음에 지붕틀, 보, 내력벽, 주계단, 기둥 이래서 순서는 좀 다릅니다만 어떻게 기억하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구조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요 구조부를 왜 아셔야 되냐면은 조금 이따 배우는 대수선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이 주요 구조부를 뜯어 고치는 걸 대수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주요 구조부가 아닌 걸 뜯어 고칠 때는 대수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비읍번에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초고층 건축물은 좀 이따가 보면 우리가 대형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층수가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가 넘는 건축물을 대형 건축물을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층수가 얼마?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얼마? 200m 이상인 건축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뒤에서 층수 산정에서 나온 적이 나옵니다만은 건축물의 층수가 불명확할 때는요. 자, 높이가 불명합니다. 층수가. 그러면은 4m를 일개층으로 환산한다라는 표현 나와요. 4m가 일개층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통 한옥 같은 경우는 일개층의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돌문화 형태에서 방바닥은 따뜻하고 그 다음 위는 약간 썰렁하죠. 그게 오히려 건강에는 좋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왜? 공기 순환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류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건강에는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현재 예를 들어 아파트 거주한다고 치시고 아파트 1개층의 높이 얼마나 될까요? 2.5m 전후에요. 자, 바닥의 온도나 천장의 온도나 같습니다. 왜 같아요? 아, 위층에서 천장에서 또 불 떼잖아. 위층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순환되지는 못하고 정체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건강에는 더 안 좋다고 말하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한옥, 전통 한옥처럼 윗공기가 좀 차긴 해도 공기가 순환됨으로써 정화작용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습도 조절이 된다는 얘기야. 습도 조절 자체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4m를 일개층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이 4m의 일개층으로 환산한다는 의미 제가 뒤쪽에 있습니다만 같이 설명드리기 필요한 거니까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큰 대형 빌딩들 뭐 호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형 빌딩들 보게 되면요. 1층 로비에 들어서죠. 1층 로비에 들어서니까 천장이 한창 위에 보이네요. 저기 위에 보입니다. 천장이. 보니까 여기 한창 높은 데 이렇게 무슨 샹들리에 같은 것도 걸려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는 뭔가 이제 사무 오피스용으로서 이렇게 이제 층수가 다 있겠죠. 이렇게. 자, 근데 이 높이를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제가 7m라고 가정합니다. 7m. 뭐 높은 건 아니에요. 7m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7m예요. 7m. 자, 제가요, 실은 여기 있는 사무실을 방문하고 싶어요. 여기 있는 사무실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탑니다. 여기서 엘리베이터가 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몇 층 버튼을 눌러야 여기 갈까요? 몇 층 버튼? 2층, 3층, 어느 거? 여기 가려면은요, 3층 버튼을 눌러야 된다고요. 왜 3층 버튼이냐고요? 층의 구분이 없잖아, 여기. 층의 구분이 없죠? 그러면 4m가 1개층이에요, 4m가. 여기가 1층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가 2층에 해당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려면 몇 층 버튼 눌러야 된다? 3층 버튼 눌러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형태에서 이제 층의 구분이 불명확할 때 4m를 1개층으로 환산한다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을 보니까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50층을 요 단순하게 4m로 환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200m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런 형태로 이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그게 이제 초고층 건축물의 개념 설정이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한옥이 개념 설정이 없어요. 우리 법에가. 그래서 한옥에 대한 개념 설정을 이번에 하게 됐죠. 작년 말에. 한옥이란 한옥이란 기둥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 기와나 볏짚, 목재, 흙 등 자연 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부속 건축물 뭐라고 부른다? 이런 걸 한옥이다라고 이제 부르겠다는 거죠. 개념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게 되면 건축 설비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뭐 용어상에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비라고 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 내오지 마세요. 건축 설비는 아직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도 없어. 심지어 그 건축 설비라는 단어조차도 시험에 출제된 바 없을 정도로 읽어만 보자고, 읽어만. 건축 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및 오물처리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기양대, 공동 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 시설, 우편함, 저수조, 기타 등등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건축 설비라고 부르는데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건축 설비도 설치를 할 때는 무슨 법에 따라서? 건축법에 따라서 설치한다. 이게 본 내용이에요.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건축법 적용 대상으로 적용 대상으로 대지,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설비,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관한 이제 추가적인 용어 정의들, 지하층이 뭐고, 부속 건축물은 뭐고, 주요 구조물은 어떤 거고 하는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을 설명을 좀 같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건축 행위 들어가서 설명드립니다. 잠시 쉬었다 갑니다. Leave the light.